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라가 거울 속 담배를 태우는 구로동 샤론 스톤이 궁금한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오사카의 야키니쿠 집에서 속아가지고 안 먹은 메뉴를 결제당한 하라입니다. 이거 약간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네. 그 야키니쿠 집에 DM까지 보내서 우리 결제가 잘못됐다 했는데 익식 당했습니다. 그 구글 웹에다 별점 테러하세요. 그걸 하려 했는데 저 그 까먹었네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장문에 글 쓰면 사람들 진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리뷰에. 네. 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배신당해본 탱이입니다. 뭐죠 이 기계적인 반응. 네. 안녕하세요. 라이어 게임에서 사기당해본 메이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네네. 뭐 사기당하는 게임이니까. 그럼 라이어 게임에서 사기당해본 왜 이렇게 합쳐놔졌죠? 메이님께서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한적한 평화를 깨는 자동차 엔진 소리, 도망가는 한 대의 차를 쫓는 수많은 차들, 그 소동 끝에 차가 추락하며 목숨을 잃은 최창혁은 사기 전과범이며 지금 범죄를 저지른 후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거대한 범죄 행각에 합류한 또 다른 인물들, 김선생, 얼매, 제비, 휘발유. 그들의 목표는 한국은행 금고에 50억을 빼내는 것. 큰 돈을 손에 넣겠다는 욕망으로 뭉친 이 다섯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또 그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합류합니다. 섬세한 작전, 진실을 찾기 위해 그들을 쫓는 경찰들, 그리고 이 5명의 각고도 다른 목표, 2004년 제작된 최동원 감독의 한국형 K-POP 무비의 시초, 영화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범죄의 재구성을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우선 저희가 왜 이 영화를 뜬금없이 선정하게 됐는지 네. 좀 그걸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마더 업로드에 이어서 좀 한국 영화를 중심적으로 해보자 2번 정도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카데미 때부터 쭉 지금 해외 영화를 많이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옛날 영화들을 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많이 안 보세요? 네, 농담이고요. 네. 네, 그 이동진님 말처럼 사회생활 안 하면 근데 사회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정말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만 하고 하지 않으면 소외당할 것들만. 네네네. 정말 지금 제 의무만 다 하고. 알파는 플러스 알파는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슬프네요. 네. 효율적이군요. 네. 저희가 되게 유일한 플러스 알파네요. 네, 맞아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네. 이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일단 이런 뭐랄까요, 오락적인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시기상 머리가 살짝 복잡하여가지고 이런 되게 보기 좋았겠다. 이런 영화가 좀 땡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영화 고를 때 도파민 터지는 걸로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말 휴일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봤는데. 아 진짜요? 근데 네. 가족들이 같이 보기 성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맞아요. 사실 이거 뭐 거의 유치한 수준이죠. 아니, 왜냐면 저번 마더라 어머니랑 같이 보신 분도 앞에 계신데. 아 그럼요. 아우. 그건 아찔하네요. 네. 아 그리고 또 그게 그런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주제적인 마더랑 마더를 보기는 중요하네. 딸도 아니고 아들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밌게 봤다. 좋은 기억이었다. 벌써 기억이 됐나요? 이번에 처음 보신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 느낌은 아닌데 기억에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아요. 사실상 기억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긴 해요.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처음 봤을 때가 영화관은 아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어쨌든 이것도 19세고 저도 성인이 아니었을 때여서 그건 그런데 언제 봤는지 모르는데 언제 본 것 같고 그건 확실하고 보고 되게 재밌었다는 그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추격신 뭐 이런 것만 이제 어렴풋이 남아있고 그 박시영 배우 특유의 톤 그런 것만 남아있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좀 이제 머리 크고 나서 제대로 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고요. 아 정말 잘한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왜 그렇게 다들 막 그 최동훈 원리주의자들이 자꾸 타짜도 안 된다. 범죄 구성이다.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가 좀 왜 그러나 했는데 타짜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 그쵸. 아성을 넘기가 지금 그 영화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맞아요. 아직도 성대모사를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랬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이게 약간 정말 그 만약에 소설가들도 막 그런 거 소설가들이나 가수분들한테도 그런 타이틀 같은 거 달잖아요. 되게 뭐 제일 충격적인 데뷔곡, 뭐 데뷔작 뭐 이런 거 네. 뭐 뽑는 것처럼 그걸 만약 한국 영화에서 뽑는다면 이 작품이 절대 안 빠지겠다. 아니 어떻게 제가 뭐 찾아보니까 34인가 35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 영화를 찍었을 때요. 그러니까 뭐 그때 좀 원래 다들 좀 데뷔가 빨랐던 시기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진짜 좀 완성돼 있는 느낌이었고 일단 영화 자체가 지금 그 나이 때 감독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시기가 좋은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생각보다 짚을 지점이 많은 작품, 네. 잘 만든 작품이어서 그것 때문에 제일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거울 속 담배를 태우는 샤론 스톤이 궁금한 분들께 네. 처방한다고 했냐면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다른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여기서 염정아 배우의 그걸 너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약간 장화홍련과 이 범죄 재구성 때 그때 염정아 배우의 특유의 분위기, 톤 맞아요. 이런 거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쵸, 이 그쵸. 대사의 톤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그게 독보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봐도 독보적인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센세이션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서 그냥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이 영화를 영업하기도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렇게 정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맞아요.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 30대 여성의 어떤 지인이 있을 때 이 영화 안 봤으면 주말에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히 염정아랑 그 염정아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것도 참 이게 고도로 발달된 오락은 그 평등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공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최동훈 감독의 K-pop 무비, 통통 튀는 캐릭터와 연기, 대사, 그리고 주제와 한계입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최동훈 감독의 K-pop 무비로 잡아봤는데요. 이 영화가 사실 아까 저희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2004년이죠. 2004년에 이 영화가 개봉 준비 당시에 아마 오션스 11이 개봉해서 최동훈 감독 해정을 그거를 맞아요. 울면 뭐라고 하여튼 표현이 있었는데 뭔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것 집에 가서 막 분노했다고 하여튼 뭐 기분이 안 좋아하셨겠죠 아무래도 뭔가 스케일이 훨씬 작고 근데 뭔가 그런 것을 계속 표방하려는 식의 한국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이 돼서 도둑들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타짜 도둑들 뭐 다 사실 타짜도 사실 뭐 훔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K-팝이잖아요. 사실 원작보다 더 그렇게 갔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참 이런 측면에서의 한국 영화계에서 되게 독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들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옛날 한국 오락 영화를 보면 항상 뭐 불편한 지점들이 좋은 지점으로 능가해가지고 항상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래도 좋은 지점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맞아요. 저도 보면서 오션스 11이나 도둑들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저는 도둑들을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여서 보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감독님이 도둑들에서 정말 꿈을 펼치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돈 들어온 김에 이제 노 잡는 거죠. 그냥 항상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시초부터 잘 해왔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각자의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의 범죄로 이렇게 이어져서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만 각자의 목표가 또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진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고 정말 이런 거를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약간 그 이야기에 있어서 뭐랄까요 제 느낌에는
선을 되게 잘 지킨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물에서는 특히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적인 재미도 그렇고 어떤 그 재미와 어떤 그 경계를 참 잘 지키는 그런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범죄물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되게 많이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 이후에 네. 이후의 영화들을 더 먼저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확률이 높죠, 사실. 타짜, 뭐 전우치, 도둑들 그리고 암살 맞아요. 이 순서 맞나요? 아마 제가 맞아, 생각해도 맞는데 이제 그 순서로 영화를 다 보다 보니까 저는 거의 역순으로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맞아요, 암살을 맞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둑들 보고 그 다음에 타짜 보고 전우치 보고 범죄제국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이후에 작품들이 훨씬 스케일도 크고 뭔가 훨씬 정돈된 느낌이면서 맞아요. 캐릭터들도 좀 덜 뻔하면서 조금 더 시그니처가 된 느낌은 있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약간 좀 날것의 맞아요, 느낌? 날것의 그래서 재밌는 느낌 맞아요. 은 또 약간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 작품들보다 이 작품을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겠다. 근데 뒤에 것들이 너무 정제된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이 보기. 제가 이거 약간 홍대병이에요. 맞아. 아 이거 너무 이거 대중적으로 정제됐는데. 너무 오버로 올라온다.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다듬어졌는데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최근작 외계인 1, 1부, 2부가 좀 대차게. 네. 그러면서 제가 1부는 봤고 2부는 안 봤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뭐 이 녹음을 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보진 못해가지고 두 분이 그 이후 작품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뭐가 가장 좋은지. 저는 도둑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뭐랄까요, 그 세련된 맛을 되게 좋아했고 그 트렌디한 맛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정말 뭐라 그래, 되게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약간 워너비인 오션스 11이나 그런 류의 헐리우드 영화들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인 것 같아요. 도둑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쁜 얘기 먼저 하자면 저는 암살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부터 이거 뭔가 오겠다. 이거 역사에 남을 작품이다. 물론 역사에 남았지만 저는 이거 이러면 약간 되게 그 요즘 그거 되게 핫한 거 아시죠? 왕사남에 대한 평가로 사람 가르는 거. 약간 홍대병 걸린 거로. 왕사남 좋다 그러면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곧 뭐 되게 그 대중픽으로 고르고 이렇게 하고 막 그게 근데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천만 영화라서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 암살이 제가 친구랑 같이 제가 영화를 그렇게 같이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친구랑 같이 보고 나와서 이게 눈치를 봤어요 서로. 얘는 좋았나?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둘 다 별로였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랬었는데 저는 암살이 너무 아쉬웠었어가지고 그 전 작품들 되게 다 좋아했거든요. 전 베스트를 뽑으면 전 전우치인 것 같고요. 전우치가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고 진짜. 이런 이상한 짓을 누가 하냐. 이게 도사를 누가 그런 때문에 이거는 최동원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동원 감독을 되게 높이 사는 되게 플러스 요인이 뭐냐면 어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복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들도 그냥 2, 3 찍으면 투자도 훨씬 더 잘 될 거고 배우들도 다 흔쾌히 출연할 거고 사실 뭐 그럴 텐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필모를 2편 이상 반복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계인의 이런 실패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이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잘 나와서 이게 좀 힘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되게 이상한 작품들이 더 막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왜 2편으로 하셨나 그냥 한 편으로 해서 깔끔하게 한 번 망하면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높게 사는 편이어서 전 암살 이후로 되게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모를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는 그래서 왜 그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에 최동원 감독님 막 인터뷰 하시거나 뭐 시네시브에 이런 거 보면은 전우치 2 나올 때까지 숨 참는다 이런 댓글이 많거든요. 그 강동원 더 늙기 전에 해야 된다고 막 이런 댓글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마치 놀란 감독처럼 네. 한국 감독들 중에 이런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기대감을 맞아요. 가지게 하는 감독은 전 지금은 최동 감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강재규 감독 같은 분들이나 강호석 감독 같은 분들이 그런 이제 포지션이 있었지만 네.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귀한 사람이고 그 CJ에서 어차피 돈 쓴 김에 왜냐면 그 외계인도 CJ 작품이었어가지고 네, 그렇죠. 한 번 더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항상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한테 돈 쓰지 말고 최동원한테 돈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렇네요. 정도로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되게 오래 생각했던 게 최동원 감독이 그냥 이게 약간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한 8부작 정도 시리즈 한번 하셨으면 나쁘지 않으실 잘하실 것 같거든요. 약간 박찬욱 감독님이 네, 리틀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하셨던 요 것처럼. 기존 작품들 스피노프로 해도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 분명히 제한이 갔을 건데 최동 감독님 정도면 본인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120분 폼에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게 좀 영화의 뭐 리듬감을 맞아요. 안 맞아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잘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작품 중에 80% 이상이 군상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쵸. 감독도 참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참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그래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막 여러 명 나오는 거. 쿵짝쿵짝. 네, 진짜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거지네.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뭔가 그런 떼거지로 나와서 신나게 뭔가를 하는 그런 그쵸. 그런 식의 스토리 구성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건 계속 반복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감이 이 있어. 형식은 맞아, 계속 맞아. 그 캐릭터 구도는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남자 여러 명, 여자 한두 명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거. 그건 안 중간에 배워서. 치정 하나 있고. 네, 근데 약간 귀여워요 이제. 맞아요. 그거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맞아요. 그리고 잘하시고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냥 타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외계인까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한국적인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네. 눈에 보이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런 요소를 포스터만 봐도 알잖아요. 그쵸. 아 이거 한국 영화다. 누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뭘 따라하려고 그 했다기보다 틀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했어요. 이제 그쵸.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전엔 그렇게 체감을 못했는데 왜냐면 저는 암살부터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국식 퓨전이란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이분이 맞아요. 하시는 게 그냥 왜냐면 역사물부터 봤으니까 맞아요. 암살은 그 색이 되게 였잖아요. 걔 그쵸,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아 이거 되게 포스터부터 영화 전체까지 다 봤을 때 네. 현대극이면서 약간 헐리우드식 구성을 뭐 그쵸. 오마주하는 맞아요. 느낌이 배치마크한 있는데 느낌이 있죠. 한 느낌은 있는데 계속 그런 요소들을 영화 중간 중에도 그렇네요. 이거 익숙한데 어디서 봤는데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어디서 봤는데 한국말로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약간 B급 느낌도 있으면서 맞아요. 아 되게 내가 한국인이어서 더 길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구리다. 그쵸. 근데 재밌다. 약간 이런 거 있죠. 기티 플레저. 그런 거를 계속 쓰시는 것 같아서 아 이번엔 조금 더 이 영화를 보고 녹음을 준비하면서 더 좋게 평가를 하게 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최동원이 갖고 있는 이 당당함이 저는 너무 맞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아 이거 좋아하시잖아 이러면 안 돼.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아직도 이게 첫 씬이 그 씬인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기억 속에 잊혀져 있다가 첫 씬이 이제 탈출하는 이 남자 이름 뭐였냐? 최창혁? 창혁이 맞아요. 창혁이 탈출하는 그 자동차 추격 씬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인물 타이틀이 만화처럼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그게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의미를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걸 첫 씬에서 이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배우 타이틀을 화면에 반을 가리는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마블이 아닌데 그쵸. 그런 게 사실 지금도 흔하지 않은 정석적이지 않은 방식인데 그걸 데뷔작에서 한다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대범하긴 그렇죠. 하네요. 엄청 대박이죠. 이게 분명히 뭔가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거예요. 감독님 이거 괜찮겠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냐? 그냥 자막으로 띄우시면 어떠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꼭 경찰차를 3대 이상 불러야 되냐 뭐 이런 뭐 자지구레한 태클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입증돼 있는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 전에 계속 각본을 쓰시긴 했더라고요. 그 조감독 출신 임상수 감독님 조감독 출신이시고. 근데 어쨌든 그게 검증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되게 저는 그 첫 씬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한국 버전으로 열화된 느낌의 맞아요. 근데 또 재미는 있는 약간 싸게 너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열화됐거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누가 말을 하면 야 그거 60억으로 찍어서 갖고 와봐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는 막 조닉 같은 영화가 사실 헐리우드에서 저예산 영화로 불리는데 1,500억씩 쓰니까 그쵸. 그 배수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첫 씬에서의 그 선명함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약간 호감으로 시작하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그 길티 플레저라는 표현이 되게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음이 예상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길티함이라는 게 너무 웃겨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실실 웃고 있는 내가 이게 왜 재밌지?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웃기에 좀 민망한 혼자 보고 싶은 느낌이긴 했어요. 이 영화 좀 옛날 영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되게 저는 이 영화를 어제 보면서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 위기론이 거의 뭐 2년 3년 동안 계속 돌면서 이 한국식 기획 영화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원래 항상 이런 걸 다 계속 뒤집어서 보는 거가 좀 버릇인 사람이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비판이 어떤 의미에서 반은 맞고 반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동훈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스릴러나 한국형 케이팝 무비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은 작품들이 막 양산돼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제대로 기획을 안 하고 그 기획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선수 맞아요. 입장, 막 사람들을 놀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클리셰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클리셰라는 말 자체가 그 활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활자 그 인쇄 활자 그 용어 중에 클리셰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걸 이제 찍어내는 그걸 것 찍어낸다는 그 의미가 어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예상 가능함이 재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이란 걸 놀리지만 맞아요. 우리가 그걸 재밌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계속 썼고 네. 그래서 그게 일반어가 된 거죠. 네.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뒤에 어떤 게으른 기획들이 덧붙여지면서 한국 영화가 나빠진 거지. 그쵸. 애초에 그런 기획이나 만듦의 어떤 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됐고. 그러니까 뭔가 게으르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최선을 다해야 그 그쵸. 다음에 그쵸. 평가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네네. 평가를 하기에는 기획 단계가 너무 게을렀다 이런 그쵸. 느낌인. 그러니까 맞아요. 기획으로 뭔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화는 끝까지 만들어내면서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음악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끝맺음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은 다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끝맺음의 기술이 달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게 되게. 영화가 저는 이제 어제 되게 피곤해서 그냥 한번 쓱 보고 저희 신작하듯이 그냥 잘라 그랬는데 네. 한번 보고 영화 너무 좋아서 다시 그러니까 다 보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부분 부분 네. 이제 확인하고 공책에 싶은, 적어가면서 봤는데 영화가 엄청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 이제 저희 뒤에서도 얘기를 좀 할 거지만 영화에 그 쪼개져 있는 그게 그러니까 좀 숨가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박자가 더 많다고 박자를 더 많이 쪼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인 감독으로서 제가 보기엔 뒷작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신인 감독으로서 어떤 불안함이나 자기 무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꽉 찬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지루하게 하고 싶지 날 않으시죠? 믿고 따라와라. 타이틀에서 얼굴이 뜨더라도 박신양 얼굴이 뜨더라도 따라와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무기로 쓰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밀도가 굉장히 높고 뭐 그냥 단적인 예로 하나 들면 보통의 이제 케이팝 무비나 하이스트였다면 그 커다란 하이스트 사건 하나가 전체 3막에 다 걸쳐져 있죠. 근데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한 게 가운데 끊겨요. 그쵸. 네. 맞아요. 가운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바로 핵심으로 느끼는 그 이게 실제 사건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네. 그 무슨 실제 사건은 무슨 지방의 군이- 한국은행 맞아요. 한국은행 지점에서 이제 9억인가 인출한 사건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을 딱 들었을 때 그게 제일 센데 그거를 그냥 영화의 정가운데에서 되게 빠른 속도로 10분 안에 풀어버리고 끝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또 다시 다음 넘어가죠. 얘기로, 그러니까 네. 사실은 김 선생을 잡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사실 뭔가 되게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엄청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미를 주려고 하는 뻔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길티에서 안 끝내고 플레저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맞아. 그러니까 플레저를 주려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좋았고 뭐 이제 뒤에 캐릭터 얘기도 할 거지만 거기에 이제 좋은 캐릭터들이 붙고 감독 특유의 말맛이 붙으면서 이제 이게 약간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약간 삼위일체가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우리가 0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저번에 마더도 했고 네. 뭐 그런 작품들이 많지만 뭐 살인의 추억, 지구를 지켜라, 뭐 장화홍련 막 같은 해에 개봉한 게 맞냐, 막 이런 약간 2016년 한국 드라마 그거 맞아, 라인업 같은 맞아. 느낌이에요. 맞아. 제가 그거 약간 느끼기엔. 사람들이 죽음의 조라고 네, 맞아요. 그쵸. 여기서 100만 넘으면 기적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참 이유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한국 영화와 다른 점이 뭘까라고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배우들이 나와서 똑같이 어디서도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선수 입장 선수 입장 했던 네네. 거고 그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장르적인 것에 대해서도 요즘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장르적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분명히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라고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요 완성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이게 감독의 색깔이 되게 잘 들어간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야망과 욕심,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영화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양산형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무책임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주제 되게 매력적인 주제 한 가지를 믿고 그냥 냅다 다 때려 넣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노력과 어떤 그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 그렇죠. 과거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요즘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좀 게으르다고 말씀하신 그쵸, 게 그런 오리지널.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IP가 겹치고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비슷한 소재가 자꾸. 아니 그래도 약간 이런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각본도 쓰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노력은 좀 차원이 다른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키워드 제목이 최동원 감독의 K-pop 뮤비였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나무위키를 보다가 이 최동원 감독님이 배우자분과 함께 만드신 제작사 이름이 K-pop 필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긴 하네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안 주는 거 같길래 너무 저 혼자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K-pop가 내가 아는 K-pop 다른 뜻이 혹시 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제작사의 제작 리스트를 보면 누가 봐도 K-pop 필름이라서 웃겨서 한번 이제 언급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통통 튀는 캐릭터와 연기, 대사입니다. 일단 캐릭터들이 물론 타짜나 도둑들 다 캐릭터성이 굉장히 짙은 작품들이라 그래서 뭔가 대사도 대사지만 캐릭터가 너무 독특해서 이런 그런 성대모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보는데 참 이때부터 이미 그런 걸 캐릭터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웃겨가지고. 막 저희가 저번 마더 녹음 때 그 법률적 대박이야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한다 생각해요. 어떡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베이스가 좀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대 학번, 그 나이대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요즘 참 많아졌지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나빠서 나빴던 거지 좋게 잘하면 안 나쁜 거구나 라는 걸 이거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저는 그냥 참 이런 유구하게 매력적인 캐릭터 빌딩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이분이 하신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정말 많은데 그 한 명 한 명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잘 해내는 거는 이 사람이 잘하는 뭔가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뭐 다른 영화 같은 거는 저도 사실 그 도둑들 암살 이런 거 먼저 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은 사실
캐릭터가 많긴 하지만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워낙 범위가 넓고 스케일도 큰 영화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에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지만도 않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적인 공간이고 한정적인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이름을 이렇게 딱 불렀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만큼 너무 뚜렷하게 남는 맞아요. 캐릭터들이라서 그게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 한두 마디 치고 지나가는 조연들도 그러니까요. 심지어 오죽하면 그 후배 형사 김윤석 배우가 그러니까 김윤석. 맞아요. 그때는 굉장히 약간 영화 데뷔작인 네, 거로 제가 알고 그렇다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도 너무 뚜렷하게 그 맞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기억에 남아서 그러니까. 대사도 많이 없는데 사실 그 캐릭터를 쭉 사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죠. 만들어 맞아. 그 이미지를 맞아요. 만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 귀인이에요, 귀인. 네. 뭐 그래서 이제 캐릭터 저도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많이 느낀 거는 이게 특색이 있는데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문식 배우가 연기했던 얼매? 이 캐릭터 같은 거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시츄에이션으로 잘 메이딩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외모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 누가 따면 그 뭐 시나리오 유출 이러면서 막 그 배우들 막 얼굴 잘라가지고 성동일 배우 꼭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나쁜 역할을 꼭 김희성 배우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외모적 특징이 뚜렷하다든가 옷에서 엄청 차이를 둔다든가 이렇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 캐릭터성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있나 싶긴 그러니까 막 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안경 쓰고 그 모니터 15개 앞에 있는 해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되게 질려하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 게 별로 없고 왜도 덩치가 마동석 배우처럼 크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거기서 오는 생활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 외모마저 뻔해지면 약간 배우를 믿고 맡기시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마저 그게 뻔해지면은 약간 그 정형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파워레인저처럼 정형화돼 제 옐로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정형화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기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 생활감을 묻히려고 하는. 그래서 휘발유 같은 캐릭터도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그 배우가 김상호 배우가 그렇게 훌륭하게 소화하지 않았다면 그 인쇄 기술자, 그러니까 화폐인, 그러니까 그런 위조 기술자라는 느낌을 전혀 유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 되게 좀 의외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배우들 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오고 싶은데 이제 캐릭터가 어떻게 각본상에서 구성됐냐 그쵸. 그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배우들한테 일부 맡기는 것들도 분명히 없을 수 맞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그 초반 장면에서 일단 천호진 배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호진 배우가 이제 초반 그 오프닝부터 경찰서에서 네네네네. 추종하는 그 장면까지, 그러니까 그 최창호를 이제 앉혀놓고 뭔가 물어보는 신문을 하는 네. 그 장면까지 굉장히 연기가 좋다고, 너무 좋다. 캐릭터도 맞아요. 좋고 목소리도 좋고. 네. 그리고 뭔가 항상 아버지 역할을 제 기억에는 드라마에서 인여인간 그거 유명하죠. 그런 걸 많이 했다가 형사 역할로 나오는 건 저는 많이 맞아요. 보지는 못해서 그쵸, 흔치 않죠. 그 그리고 좀 저한테는- 뛰어다니시는 역할 흔치 않아요. 네. 집이나 뭐 동네 정도. 누구 추격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신선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시간의 그거기도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런데 과거니까. 이제 그 경찰서 장면에서 갑자기 염정아 배우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순간 다 잊은 거예요. 손노준 배우가 다 잊었어. 맞아요. 그 장면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 생각해요. 장면에서 저는. 염정아 배우가 압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사 한마디가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일사후퇴 때 얘기하는 거냐고 그 대사 뱉자마자 그냥 거기서 연기적으로 그냥 그 기운이 압도가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아마 네네네. 캐릭터의 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염정아 배우밖에 안 보여서 맞아요. 그 옷도 그렇게 그 입히기도 캐릭터 했고. 워낙 강하기도 맞아요. 했고.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왜 그 자꾸 염정아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범죄재구성포라 하는지를 그쵸.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 이번에- 봤을 때는 별로 맞아요. 체감 못했.
그때 아마 그냥 뭐 집중해서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서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진짜 뭘 알게 되니까 아주 대박이다. 그렇죠. 이게 점점 느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여자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 염정아 배우는 따라가는 거예요. 영화 내내. 생각보다 장면이 많더라고요. 아니 왜 분량이 엄청 많이 나오죠.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거의 주조연이어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네, 그 멤버들보다 분량이 많아요. 맞아요. 거의 김 선생이랑 비슷한. 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너무 그렇죠. 그 중간에 또 변화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는 배우의 이 시기에 정말 좋은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그 배우의 무게감인가 싶기도 하고 뭘까 그게 기운인가? 뭐지?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종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대본에는 안 적었는데 지금 하라님 얘기하시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그 기싸움이라는 요소 있잖아요. 이게 이 작품 전체가 다 모든 게 다 기싸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 의자놀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의자 돌면서 의자 하나씩 빼고 5명이 뭐 의자 3개 뺏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극적이기도 한 것 같은 게 핀 조명을 계속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자리 뺏기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모든 장면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르 특성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로맨스적인 장면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모텔에서 그 누구야? 창혁이 있는 모텔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몇 장면 나오는데 그 장면도 다 그냥 무난하게 연인처럼 보이는 장면은 없고 다 뭔가 싸우는 듯한 그러니까 투닥이는 듯한 그게 장난스럽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끌고 갔던 게 약간 더 돋보이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갈등 상황으로 만드니까. 저한테 염정아 배우의 이미지는 스카이캐슬이 진짜 강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게 워낙 잘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영화는 사실 제가 제 나이 때 볼 수 있는 영화들은 아니었을 뿐더러 약간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신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그토록 많이 칭송받는가에 대한 거에 의문은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알아버렸지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시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화들에 나오셨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였구나. 이런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계셨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우치에서도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베스트라고 꼽기 좀 어려운데 최동훈 감독이랑 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맞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사실 아마 뭐 결혼하시고부터 인터뷰나 어디서 예능인가 어디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이런 뭔가 아이가 있고 하시다 보니 자극적인 역할을 좀 덜 맡으려고 한다. 좀 어울리는 현재 실제 삶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지 않는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작품 선택이 좀 마일드해졌구나. 근데 이런 나이도 있으시고 잘 어울리시는데. 근데 이제 옛날 영화들을 보면 볼수록 진짜 왜 아쉽다. 아쉬우면서도 이게 다 해본 사람의 그 여유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보통 한국 여배우들한테 뭔가 각본이 선택권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맞아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발언이나 그런 가치관을 현재는 견제하고 계신 이유가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옛날 다 해봤던 거고 지금 내가 나이가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나이 들었으니까 뭐 굳이 그런 걸 찾을 갈증이 이제 굳이 없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인터뷰에 대해서 또 무슨 심정으로 그런 작품 선택들을 하실까 그렇게 나와서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궁금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좀 느꼈어요. 옛날에 다 했던 거 한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옛날에 몰랐던 그럴 수도 있죠. 다 했던 거라서 더 이상 간절하지 않으시구나.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시다 이때 이렇게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희 방송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품 풀을 그러니까 염정 배우가 출연할 수 있는 작품 풀이 좀 아쉬운 것 같긴 한 거. 그건 사실이에요.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는 거를 요번에 또 느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스턴스 같은 작품의 데뷔모험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군인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적인 역할도 잘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아는 걸 주부 역할은 워낙 잘하시는 건 뭐 여러 번 반복됐었고 그래서 뭔가 딱 원톱으로 끌고 가는 되게 진한 그 독립영화 같은 느낌이더라도 그런 영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제가 이제 뭔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고 나서부터 봤던 작품들은 뭐 미성년이나 뭐 말씀해주셨던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에서도 분명 존재감이 컸지만 그쵸. 여기서는 약간 차원이 좀 다른 장르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뭔가 아이콘? 스러운 연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밀수도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서 물론 김혜수 배우가 했던 캐릭터가 훨씬 더 좋았어요. 강렬했지만 거기서 받쳐주는 염정아 배우 연기도 충분히 강렬했어서 맞아. 그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감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뭔가 외계인에서 외계인이 조금 더 잘 됐으면 맞아요. 뭔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두 사람 좋았거든요. 그쵸.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 둘이 그 약간 맞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최동현 누님이 뭐 그 취향이 너무 보이는 게 그 옛날 홍콩 영화에 근데 옛날 홍콩 영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왕가 이거 말고 거기다 더 B급 맞아요. 그 영화를 좋아하셨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액션 쪽으로 가는 꼭 그 만담하는 도사들 나오고 맞아. 근데 그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 취향에 맞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스피노프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그 도청인가? 최동훈 감독님이 다음 작품 김우빈 배우 기다려서 제작 연기됐던 네네 맞아요. 그 작품도 홍콩 영화인가? 뭐 홍콩 작품 리메이크로 되거든요. 좀 하여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기대가 되네요 또. 네. 저희가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를 할 거지만 그거로 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대사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초반 장면 중에 최창혁이 서인경 그 집에 처음 찾아가서 왜 와인이랑 런닝머신으로 훈수 두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되게 사람 정신없게 화려한 언변으로 가르치면서 사람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인도 이게 자기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되게 가르치려는 듯이 뭘 안다고 런닝머신도 막 뛰는 방법 습습 그거 다 전형적인 사기꾼. 그 진짜 전형적인 사기꾼 알맹이는 없는데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런가 싶게 만드는 너무 전형적인 사기꾼이라서 진짜 저 이런 사람 본 적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맞아 있어요. 진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화에서 되게 잘 표현이 된 거구나. 되게 좀 과할 정도로 표현해 놓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길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딱 느꼈고 이거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갖고자 않은 다른 좀 탈락한 대사들을 몇 개 하셨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문식. 네네. 네. 그 아버지 약간 저 그 대사 좋았어요.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 저도 그거 갖고 왔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보고 웃고 싶지 않은데 진짜 너무 아저씨 취향 같잖아요. 근데 웃긴 걸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코미디를 분석하는 거긴 한데 이게 전 정말 재밌는 대사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한국어만 가능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부사를 반복하는 게 한국어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웹툰 중에 거의 2세대 3세대 웹툰 중에 헬퍼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역시는 역시 역시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사 형용사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렵대요. 뭐였죠? 나도 적어놨는데. 어렵지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그 배우분 제가 처음에 김기천 배우님의 그 톤까지 더해주면서 완벽한 이분은 이 톤으로 지금 20년 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죠. 이분이 저는 가장 강렬하게 느껴졌던 역할이 그 보건교사 아는 형에서 교장 역할 맡으신 분. 거기서 캐릭터는 저는 너무 강렬해서 항상 그걸로 기억하는 편인데 여기서 보니까 20년 전도 그 외모도 크게 안 보여나셨고 톤도 너무 똑같은데 새롭게 웃긴 거예요. 이게 대사가 좋으니까. 그래서 되게 웃겼던 장면이고 그보다 앞장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천호진 배우와 염정아 배우 그 경찰서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전에 최창호 형 이 소설 작가인 걸 알아보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천호진 배우가 책 보면서 처음에 되게 엄숙하게 이제 경찰로서 단호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이제 책 작가인 거 알고 그 의자를 뒤로 쑥 빼가지고 뒤에 책을 뽑아오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퍼부는 대사들이 너무 오타쿠적으로 진짜 약간 진짜 뭔가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팬 만난
그리고 그 표정 변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 맞아. 거기서의 모든 대사가 다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천호진 배우 터치도 되게 좋은 게 뭔가 이것도 이제 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문학을 좋아하는 형사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어울리잖아요. 맞아, 너무 잘 이게 어울려. 마스크 때문인지 뭔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왜 그 저 김 선생 놓쳤을 때도 뭐 이 아름다운 햇살 뭐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 그런 톤들도 되게 뭐 뻔한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그 반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저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백윤식 배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그쵸. 생각하고 그쵸. 사실 이 백윤식 배우가 이 역할 때부터 이 특유의 이 도사, 맞아요. 이 통달한 이미지로 이제 쭉 가셨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그 특유의 그 삑살이 날 것 같은 그 하이톤 목소리가 맞아요.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이 그러니까 백윤식 배우가 안 해줬으면 이 김선생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아니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그게 뭐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맨 초반에 그 박신양 배우가 연기한 그 주인공 만나기 전에 그 무슨 은행에서 강의하잖아요. 신입사원 교수님으로. 맞아요. 그래서 화폐 개혁 막 얘기하는 화폐 개혁하는 게 사기라고. 맞아요. 그 얘기하는 경우도 저 너무 그러니까 맞아요. 대사는 사실 좀 안 들리긴 했는데 너무 집중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적게 쳐야 되는구나. 약간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연기 내공이 확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최동 감독이 말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배우에 대한 함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나빴다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3일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사의 구성이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느껴지는 게 이름을 자꾸 까먹네. 창혁이었나? 창혁이. 최창혁이랑 그 김 선생이랑 처음 만나서 제안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소는 안 물어보시나? 한국은행인데 그 하는 장면. 그 장면의 대사 흐름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왜 좋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F1 때 그 둘이 술 마시는 장면 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하니까 나 착하게 산다고 휘발유가 안 그러디? 이러면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죠. 네. 그러면서 그 박시현 배우 받아치는 대사가 더 웃겨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알고 보면 착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너스레 같은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작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찌르는 대사가 들어간 게 아까 그 자리 싸움처럼 이제 박시현 배우가 4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쪼그라들었다고 소문이 있던데라고 그 자극을 딱 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백윤식 배우가 연기한 김 선생 캐릭터가 박시영 배우 말을 듣지 않고 그 쪼그라들었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게 그 대화가 흘러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최창영은 다시 이제 최초 대화로 가면서 기업이 돈 쓰듯이 자기 돈 쓰듯이 자기 주머니에 돈 쓰듯이 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그거 가만히 보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앞대사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 안에서도 이 흐름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막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대충 듣고 흘려 듣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이제 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보다 더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대본이나 현장 디렉팅의 완성도가 이제 거의 튀어나오는 대사들이 이제 보이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뭐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국문학과.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네. 무시할 수 없죠. 네, 4년 동안 술만 먹었어도. 네. 그 김 선생님 그 대사도 생각나요. 다 상대가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김 선생 뭐 손 끊었잖아 그랬더니 나 수술해서 손 다 붙였다고. 맞아. 저 박수 쳤어요. 저 뭐 생각해본다? 뭐 그러니까 넌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사실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맞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이마룡 배우님 나오셨던 그 서사장이었죠. 그 부동산.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거 많았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대사가 이게 왜 그렇게 개그맨들이 따라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야 그 총 꺼내니까 야 그건 너무 추하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좀 추해도 돼. 너무 좋아. 그 대사 너무 좋았어.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이 참 좋으니까 백윤식 배우가 어디론가 떠나면서 하는 대사들이 좋은 게 많은 게 그 김상호 배우가 휘발유가 자기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갈 때 일본 가서 잠깐 있어고 너 일본어 할 줄 알지? 뭐 이런 거 너무 귀가 즐거운 거예요. 약간 맞아요. 악기 소리 듣는 것처럼. 그 톤이랑 그 대사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느낌도. 딕션 진짜 맞아요. 정말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우들 중에서도 눈에 뒤에 들어올 정도로 좋았고. 왜냐면 제가 그걸 확 느꼈던 게
이 영화를 제가 티빙에서 봤거든요. 네. 티빙이 자막 지원이 안 돼요. 이 영화. CC가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저 원래는 이제 녹음 준비할 땐 좀 받아 적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자막을 켜고 보는데 네. 처음에는 없이 보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놓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너무 대사가 잘 들려서 막 다시 뒤로 돌려보고 이래야 될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주제와 한계입니다. 주제랄 게 사실 얘기할 게 많지는 않지만 캥이님께서 뭔가 주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걸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한계점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오락 영화를 얘기할 때 주제가 없거나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없다는 얘기는 약간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주제나 메시지가 전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 작품도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그걸 그냥 우리 작품 그렇게 생각 없는 작품 아니에요 라고 첨가한 느낌이긴 했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메시지적인 구조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선생에 대한 복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김 선생이 이제 그 사라진 창혁을 찾으러 갈 때 전말을 다 밝혀주진 않지만 그 과거의 엔터테인먼트로 속인 유한 엔터테인먼트였나요? 그걸로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자살한 이제 수학 선생님 나오시고 이제 거기 이제 창호의 뒷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기의 피해자들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라는 흐름의 주제가 있고 또 그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에필로그에서 그 보석상을 털면서 이제 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상식을 놓친다는 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게 마치 제가 매번 얘기하는 웨즈 앤더슨이 대본을 안 쓰고 비주얼로 승부한다라는 오해처럼 이 오락 영화나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처럼 굉장히 오락성이 강한 영화가 주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을 뿐이지 그게 좀 특별한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티멘탈 밸류처럼 특별한 주제로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그 골자는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구성은 다 맞추고 있는 거니까 마치 책상의 네 다리처럼 그 중에 한 다리를 받치고 있다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되게 이런 부분에서 이 작품을 보고 생각할 거리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기라는 부분에 그 대해서. 부분에서 되게 신경 쓰게 말씀해주신 마지막 대사가 그 상식보다 탐욕이 더 큰 사람이 이제 사기의 대상이 되는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사기꾼이었던 김 선생이 탐욕이 너무 커져서 본인이 사기를 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아까 구성 얘기도 했지만 이게 사건 발생 한 달 뒤 시점 이후에 이제 수사 그 타임라인과 그다음에 사기 계획이 시작된 2달 전의 타임라인이 서로 교차되면서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그 은행 사건이 발생을 하고 종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한 가지 그 타임라인 줄기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그 구성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뭔가 튄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출적으로 부드러웠고 또 마지막 대사까지 다 듣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사기와 사기꾼들을 잡는 수사극 두 갈래인 것 같았지만 또 끝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복수극이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세 갈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주제라고 해서 반드시 교훈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가 생각보다 되게 오락적이지만 않고 이런 식의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한 인물에 대해서 하고 싶으셨구나. 이 정도도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권선징악이더라도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락 영화에서의 어떤 선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딱 적절한 이 분배랄까요? 이게 오락성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이게 아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 어떤 지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잘 만든 오락 영화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저희가 대사 얘기도 했지만 이 영화를 저는 이제 예전에 봐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김선생한테 복수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로 어제 다시 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복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선생 처음 만났을 때 착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는 것도 사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랑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형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좀 뭐 이것도 뭐 주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흔히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전 궁금했던 거 그래서 형이 4년 전에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최창혁이 네. 그 전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사건을 계기로 사기를 계획한 건지 그게 저는 좀 불분명해서 궁금했어요. 전부터 사기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실력이 너무 좋아서 사실. 그렇죠. 아예 성향 자체가 다른 두 형제고 이미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출소했다는 거가 어디부터 사귀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렇네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4년 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출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뭐 떳떳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대사로 추정을 해보면 그 형이 살아있다라고 서류를 꾸미고 네. 러시아에 나가 있다라고 서류를 꾸며놓고 자기는 감옥에 갔다 온 음. 설정인 것 같거든요. 시기상으로. 네, 그러니까 둘 다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뺑소니로 간 게 아니라면 사기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네요. 뭐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 둘이 대화하는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어쨌든 그렇게 꾸며냈다는 거 보면은 아마도 맞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네. 불편했던 장면들 태민님도 써주신 게 있어서 그게 뭐 한두 가지는 아니죠. 네. 일단 뭐 그 제비 캐릭터가 그쵸. 전체적으로 네. 일단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있었고 그게 참 무감각 네. 그 그러니까 시대의 무감각함이죠. 그냥 제비 관련된 모든 그렇죠. 그렇죠. 그 캐릭터 그 뒤에 네네네. 그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냐 왜? 그 사기 결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 그쵸. 때린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란이었죠. 손진아 배우님이 그쵸. 연기한 그 경란 경란이. 캐릭터까지 그 라인만 보면 어느 정도는 뭐 그래 뭐 나쁜 사람으로 캐릭터를 네,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사기 결혼까지는 오케이. 네네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저는 오히려 그 앞에 그 룸사롱 에피소드 근데 그게 그 문제인 때린 것 같아요. 거. 맞아요. 그게 문제야. 전 때렸다는 게 그 룸사롱 장면 말한 거였어요. 두번 때려 많이 때려가지고 네, 사람. 그쵸. 경란 때린 것도 있었구나. 맞아요. 까먹고 그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맥락 없이 그냥 맞아요. 그런 내 멤버들 사이의 갈등 에피소드로 쓰인 거잖아요. 근데 갈등이 꼭 필요했나 그쵸, 싶긴 해요. 그쵸. 그 맞아요. 갈등이 뭐 중요하게 작용한 그쵸, 갈등이 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마도 그러니까 그 변호하자는 건 아닌데 그 뒤에 경란한테 그렇게 폭행을 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개연성을 만들려고.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그쵸. 업보빔을 맞았다. 그죠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리던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그러니까 그 설정이 아니었어도 됐는데. 네, 맞아요. 네, 조금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어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얘기가 너무 깊어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00년대에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00년대에 성매매 여성을 다루는 한국 영화의 시선이 네. 이거는 저는 무슨 네. 무슨 역병?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같았어. 역병보다 취급이 더 나쁜 것 같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특히 이제 조폭 코미디. 그러니까 전 그런 작품들을 진짜 보면서 막 전 중학교 때도 그 좀 유독 싫어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을 아무 맥락 없이 네. 그렇죠. 그런 캐릭터나 대사들을 근데 이제 코미디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게 좀, 이건 코미디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그런 태도까지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좀 맞아요. 불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네. 태도여서 물론 이제 그때도 사실 독립 영화 쪽에서는 진지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같은 작품이나 뭐 이런 작품들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좀 이거는 진짜 흑역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이게 그 문화에 너무 젖어 있었던 네. 그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다이소처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작품이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여지없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염정아 배우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강렬한 캐릭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네. 뭔가 성적으로 매력 그쵸, 어필되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거기서 또 약간 딜레마가 이 영화도 그렇고 뭐 도둑들에서의 뭐 전지현 예니콜, 니콜이나 항상 여자 캐릭터들을 느낌 좋게 너무 잘 맞아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한두 명 있는 그 여자 그쵸. 여자 퀄리티가 캐릭터를 맞아요. 너무 뭘 좀 아신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배운 변태, 네. 배운 변태. 그 좀 짜증이 맞아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참이 경계선에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판무파탈 캐릭터에 대해서도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맞아요. 분이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는 여성이라고 네.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저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저도 그 거기에 네네. 대해서 한쪽으로 명확하게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전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백델 테스트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기가 백델 테스트 다 통과하진 않지만 적어도 자기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점은 되게 확실해서. 근데 수동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그래서 사실 서인경 캐릭터가 그래서 계속 뭔가 보고 싶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면 약간 뚫고 나온 느낌? 그쵸.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온 느낌이 있죠. 20년 전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있으면 공유를 좀 해볼까요? 제가 가벼운 거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전호진 배우랑 이문식 배우 같이 나오는 그 병원 앞에 때 취조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 신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 택시 속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일부러 휠체어 밀어가지고 일부러 전화 받는데 일부러 못 본 척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너무 웃겼고 그 말로 인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메인 스토리텔러거든요. 이문식 배우가 했던 역할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 캐릭터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이런 캐릭터의 힘을 잘 쓴다는 설정 잘 안 넣잖아요. 근데 막 기모아서 힘쓰고 이런 것도 너무 웃겼고 전호진 배우가 비중이 큰 역할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밀조밀함이 너무 좋았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연 배우들 쉴 타이밍이잖아요. 그 쉬는 타이밍이 너무 잘 채워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병원에서 토닥거리는 씬. 맞아요. 저도 근데 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웃겨서 가져온 씬인데요. 그 중간에 창호랑 서인경이랑 하룻밤 지내는 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게 영화 되게 재밌게 와 이거 진짜 막 2004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이렇게 막 보면서 보다가 이 장면에서 딱 2004년 영화다 싶은 딱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갑자기 멈추는 건가? 뭐 이상한 배경도 막 되게 많이 들어있고 슬로우 모션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뮤직비디오 같은 그러니까 그 약간 MTV 느낌이죠. 그래서 제 가족들이랑 같이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보면서 저게 뭘까? 야할 건 확실히 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청불인데 할 건 확실히 하던가 약간 이러면서 저게 뭘까 했던 장면이어가지고 약간 중경사님이나 막 이런 그런 느낌의 저는 그 염정아 배우가 하는 대사 중에 추창호랑 약간 데이트? 집에서 하고 이제 먼저 방에 가나? 뭐 그러고 나서 혼자 이렇게 담배 집어들면서 오케이 일단 들어왔어. 게임 끝났다고. 통장 찾고 게임 끝났다고 다 죽었다고 하는 혼자 그렇게 하는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면서도 그 대사의 뭐랄까 느낌? 염정아 배우 특유의 그 대사의 느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했고 혼자 그러고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약간 노래 부르듯이 말하는 게 맞아요. 너무 그 캐릭터다워서 예전 유해진 배우가 나이 들면 다 노래처럼 한다고 말해.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메인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께 라고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그냥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오락 영화라는 정체성이 되게 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K-pop 무비에서는 재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범죄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애매하게 다루면은 윤리적인 문제로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K-pop 무비의 장르에서도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영화여서 그 부분이 정말 이 영화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는 재밌어야 된다는 게 정말 큰 이 영화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밌는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이 본다면 그 부분은 정말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맞아요. 사실 이 영화는 작게 봐도 크게 상관없어서 뭐 비행기나 뭐 내가 2시간을 이동해야 된다. 근데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은 딱 트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동훈 감독의 성공적 복귀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참 이런 영화가 귀하다. 필요 없네요. 네. 굳이 누군가 1000만을 해야 된다면 이런 영화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동훈 처방대상 탱이님의 최동훈 감독의 성공적 복귀를 바라는 분들께로 정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네요. 네네. 같이 보면 좋으냐 전우치 안 보셨으면 전우치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특히 어린 분들 중에
타짜를 안 보고 그 유병재가 방송하고 막 이런 걸로만 보신 분들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명장면만. 근데 맞아요. 풀로 봐야 됩니다. 그 영화 맞아요. 진짜 좋은 영화. 맞아요. 타짜 좋습니다. 최근에 그런 좀 실패 같은 것들이 저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고 느껴져요. 맞아요. 워낙 전작들이 좋아서 제가 신뢰가 맞아요. 있나 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쌍천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그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오늘은 최동훈 감독의 성공적 복귀를 바라는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범죄의 재구성을 다뤄보았는데요. 탐욕보다 상식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